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익산 낭산의 여순의 농장 김대연 대표가 전북자치도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고구마의 꿈이라는 주제로 귀농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잔잔하게 소개를 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 대표는 고구마와 멜론 등의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김대연 대표로부터 귀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명함으로는 그 부인께서 대표로 돼 있고 우리 김대연 대표께서는 이제 머슴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인과 머슴을 이렇게 달리 해놨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귀농이 1년 선배이십니다. 네. 선배님이 1년 먼저 저 귀농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게 사실은 1년 동안 열심히 집사람 도와주다가 1, 2년 후에는 다시 울산으로 제가 하던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처음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대표님이랑 하고 제가 머슴같이 열심히 좀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자신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귀농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귀농을 했고요. 이제 8년차, 이제 9년차가 돼가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 그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그 소개를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귀농에 진실한 얘기를 많이 담았는데, 진짜 귀농 하회에 또 특히 이제 2023년, 22년 수해 때 저희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때와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꾸는 꿈이 동상이몽이라 처음에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삶의 얘기를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달랐습니까? 집사람은 농촌에 대한 동경과 꿈이 있었고 저는 농촌보다는 도시에 대한 동경과 꿈이 있어서 둘이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 아니라 둘이 다른 생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꿈이 같아져서 그나마 이제 8년째, 9년차 저희가 귀농인으로서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에서 동상동몽으로 이렇게 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얘기네요. 자, 이제 김 대표께서는 그 낭산에서 여순의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을 얼마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구마 25,000평 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에 멜론 800평 하고 양파 노지 5,000평과 하우스 3,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구마, 멜론, 양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노지도 하고 하우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군요. 이제 귀농하신 지가 한 2017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울산에서 했으면은 공업단지에서 안정적인 뭐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귀농을 하게 됐습니까? 귀농한 계기는 집사람이 이제 부산 출신이라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 대한 꿈과 동경과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곳 출신이라 농촌을 되도록이면 살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한번 살아보자 했고 그때 참 저 회사 생활도 그 차장으로 있었거든요, 제가요. 그래 한참 잘 나갔을 텐데 갑자기 시골로 가자니까 좀 마음에 충격적이었죠. 그래갖고 집사람이 먼저 1년 먼저 살아보고 저희가 같이 귀농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9년 차 이렇게 됐군요. 되게 여성분들이 이 시골 생활을 아주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기 김 대표님 부인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네요. 적극적이었고 좀 어떻게 보면 성격이 남성적인 면도 있었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귀농이라고 하면은 참 특히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그 도시 생활에서 귀농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뭐 결단을 하기까지 뭐 준비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단하기가 제일 먼저 힘들었고요. 네. 와서도 집사람 귀농 조건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하고 낚시 가는 걸 조건으로 저도 귀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 남자이기 때문에 도시 생활에 좀 동경도 있었고 계속 하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농촌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한 2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농촌 귀농 교육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네. 선배들에 찾아가서 무슨 작물을 해야 될지 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조언도 들었고 다녔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많이는 됐는데 그래도 현실하고는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시행착오가 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잘 현실하고 안 맞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좀 돈을 많이 쫓아갔어요. 돈을? 네. 네. 그래서 겨울에 상추가 돈이 된다 해서 쉬는 날 겨울에 상추를 했는데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 죽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시생활에서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되지만 네. 그 작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겨울 내도 하루 종일 보살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나 관리도 중요하고 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저기 뭐라 할까요? 이 작업하는 과정, 네. 노동의 어떤 그 과정이 도시하고는 좀 많이 달랐다. 네, 많이 달랐어요. 예. 그런 게 좀 그걸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겠네요. 있었죠. 네. 그다음에 상추 같으면 앉아서 따니까 네. 저같이 진짜 좀 배 나오고 등치 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6박스 따요. 근데 기본적으로 20박스는 따야 인건비가 되거든요. 네. 그럼 6박스 되면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이 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작물에 이제 돈에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특히 농사가 보면은 무릎, 네. 허리 네. 이런데 참 저기 많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 고구마 농사를 좀 많이 짓습니다. 예. 익산이 이제 고구마의 주 산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구마라고 해도 농사가 쉬운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또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게 고구마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고구마가 익산의 주산지고 그다음에 고구마 종순이 익산이가 시초인데 다른 이 여주나 이쪽 이천 쪽에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근데 고구마 시장한 이유가 고구마는 3번 수익성이 발생합니다. 3번이요? 네. 네. 봄에 이제 고구마 종순에서 모종을 키워서 그 모종을 파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8월 달에 우리가 자라는 고구마 김치, 네. 고구마 순으로 네. 담는 그 순을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8월부터 9월까지 수확해서 네. 고구마를 파니까 3번의 수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메리트 있고 잘만 하면은 그 사업이 될 것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바로 이제 이 3번 수확해서 어떤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네. 이것이 고구마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뭐 장점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익산이 또 황토 땅이라 고구마 네. 마사토들이 많으니까 고구마가 좀 잘 돼요. 다른 지역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를 했죠. 네. 특히나 이 고구마를 3번 이렇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작물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대규모로 이렇게 고구마를 특히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난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처음 귀농했을 때는 동네에서 한 7, 8분 아니면 타지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도와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4, 5년 지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또 세상을 떠나시고 또 몸들이 아프셔갖고 네. 이제 외국 인력만 써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외국 인력으로 다 대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인력 충원이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외국인들을 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수급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상에는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근데 일이 밀리는 고구마 심는 시기나 네. 그다음에
고구마 수확하는 시기나 네. 그 이제 인력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때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많아져 가지고 네. 이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그 어떤 수익성 면에서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갈수록 좀 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고구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인건비 포지션이 한 50%였거든요. 네. 근데 갈수록 지금은 65%, 7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농사의 어떤 그 이점 이것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네, 감소되고 있죠. 네. 자, 또 이제 이렇게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좀 멜론으로 좀 다시 또 확장을 했습니다. 네. 이 멜론을 선택하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고구마를 저희가 하면서 처음에 이제 2년 차에 고구마 심고 고구마 순을 저희가 두 번째 수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수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구마 정작 수확 시기에는 고구마 덜 달렸어요. 네. 하도 줄기를 팔아먹어 갖고 그래요? 고구마 네. 순으로 그래갖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다음에 한 가지 작물로는 도저히 농촌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쉴 때 하는 여름에 이제 메론 추석 때 출하하는 메론을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네트 메론이 아니라 저희는 칸타로프나 그다음에 그 이색 메론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겨울철에 뭐 할 게 없을까 해서 양파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농장이 봄에는 이제 고구마 종순하고요. 네. 그다음에 4월, 5월은 저희가 이제 고구마를 심고 네. 그다음에 6월부터 양파 수확을 하고 양파가 끝나면 바로 메론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7, 8월에 고구마 수확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양파를 다시 심고요. 네. 그러면 1년 계속 이 주기적으로 네. 이 순환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네, 복합 영농으로 됐죠. 예, 그렇게 영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그런 여유는 없는 거죠. 네. 그건 감수를 네, 해야 된다. 감사해요. 원래 처음 조건이 주말마다 등산 낚시를 하는 거였는데 네. 그게 다 무너졌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작목들, 고구마, 멜론, 양파, 이런 작목들은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그나마 익산시가 좀 다른 게 익산몰이라는 과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있어서 네. 한 20%는 그쪽에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익산몰이라고는 인터넷 판매. 네, 인터넷 판매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로컬푸드가 거의 한 20% 판매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인 판매, 개인 판매가 한 40%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식당과 그 공장에 납품하는 게 나머지입니다. 네. 이렇게 식당과 공장 납품하는 게 그것도 한 40% 정도 되네요. 네. 거기 한 30%예요. 30% 되고. 네. 이렇게 각 판매 방식에 따라서 판매의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장단점이 인터넷 많이. 판매 이런 네. 건 좀 어떻습니까? 인터넷 판매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가끔 블랙 커뮤니티라 해서 네. 고구마를 한 3분의 2 드시고 맛이 없다고 반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구마가 택배이기 때문에 배송 도중에 많이 가끔 파손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판매를 좀 돌린 것이 이제 식당이나 공장에 납품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쪽은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식당이나 공장에서 되달라고 문의가 왔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 물건은 믿을 수 있으니까 써보시라고 해갖고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물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분산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는 어려운 점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쪽만 너무 보고 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네. 식당이나 공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공 공장 네.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한다는 예, 거죠. 예. 네. 로컬 푸드 판매는 좀 어떻습니까?
노컬푸드 판매는 꾸준합니다. 꾸준하는데 예. 네. 양이 좀 이렇게 대량으로는 안 돼서 그게 좀 문제죠. 네. 왜냐하면 갈수록 또 익산시도 인구 감소가 되고 네. 노컬푸드도 그래서 많이는 판매가 안 되지만 꾸준한 것 같아요. 인기가요. 네,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귀농을 해서 이제 9년 차를 맞게 됐는데 뭐 굉장히 귀농해서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김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귀농의 어떤 그 성공 조건이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내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이해와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공부하는 자세. 네.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토양 관리입니다. 토양 관리. 요즘 너무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토양이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토양 관리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거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공의 어떤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농기 농사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농사일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처음 특히 이제 시골 어르신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르신들하고 관계요.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도시에 저희 살다 보는 생각하고 시골에 살던 어르신들 생각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땅이나 집 구하는 것도 처음에는 무조건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내주세요. 또 비싸고. 임대를 하더라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초창기엔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봐도 쉽게 안 나오더라. 근데 이제 3, 4년 지나니까 그분들한테 저희 부부가 항상 저희 말하는 게 동네 어르신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였거든요. 거기부터 다가가니까 3, 4년 지나니까 임대한 토지도 나오고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땅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신뢰 쌓는 게 제일 문제고요. 하여튼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신뢰가 쌓여지면서 그래서 귀농하는데 부탁드리는 건 신뢰가 쌓이면 자동적으로 그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하면은 2, 3년 안에는 저희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가 다행인 게 뭐냐면 3년, 4년 지나니까 땅이 구해지니까 저희가 그때 아마 땅이랑 아무것도 없었으면 아마 포기하고 나갔을 거예요. 이 농산일에 대한 힘듦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영농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어떤 그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은 힘들더라고요. 극복하는 것이. 자, 후배 귀농인들하고의 어떤 멘토 역할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후배 귀농인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판매보다는 좋은 농산물을 먼저 만들자는 거죠. 그래야 판매도 자연적으로 있고 입소문도 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 판매도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4명으로 시작했는데 3년째 지나니까 안 늘어요. 6명으로 밖에 안 됐어요. 3년 지나도. 근데 이제 5년 지나고 하니까 뭐 10명, 20명이 이제 100명, 1000명 그렇게 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먼저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판매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개인 판매라고 해서 일반 회원 같은 개념이겠군요.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단골로 수확 때 되면은 충성도 고객들이 되니까요. 훨씬 판매나 수익성에 대해서 훨씬 낫죠. 주문을 그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도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좀 몇 명으로 풀어놨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4,500명 정도. 4,500명 정도. 이분들에게만 팔아도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하나 전하는 것은 익산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저기 귀농인들한테는 농기계 임대도 싸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귀농 정보도 많이 주거든요. 네. 최대한 그걸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데서 많이 정보들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그런 데 검색해 보면 좀 돈을 받고 사설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익적인 데서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인 거, 사기도 안 당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제 농기센터에서 네. 운영하는 곳, 익산 씨가 운영하는 곳을 잘 찾아서 활용하면, 네.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그 총 매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좀 작년까지 해갖고 2억 6천 매출이 나왔거든요. 2억 6천이요. 예. 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비용 떨고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순수익은 거의 한 1억 정도요. 1억 정도. 네. 그 정도면 농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안정적인 삶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꿈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더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다변화 좀 하고 싶어갖고 네. 여러 가지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희망이나 계획은 뭐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희망은 좀 올해 저희 제일 급선무가 지금도 월세를 500에 20에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아, 집을. 예. 예, 예. 그 이유가 저희가 귀농하자마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 3년 안에 다시 도시로 가려고 네. 집을 안 짓고 아예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동상이 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짓고 저희가 좀 보금자리를 새롭게 꾸미고 싶어서 올해 계획은 그거고요. 주택을 예.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예.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공 창고하고 그 다음에 냉동 창고를 새로 증축하는 게 좀 목표입니다. 예. 가공 창고 이것을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가공을 뭐 하실 생각도 있군요. 그런 계획도. 이제 간단한 가공이죠. 고구마에 가지고 예. 고구마 칩이나 지금 이제 임시 가공 임시 등록에서 이제 우리 행사 때 네. 고구마 칩하고 고구마 묵 같은 걸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구마 칩이나 고구마 무. 네, 이런 저희가 농산물을 하는 거 그다음에 양파즙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공장을 짓는 게 지금 계획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는 어디까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젊으니까 그래도 이제 50대지만은 무거운 걸 들 수 있는데 네. 나중에 60대, 70대 되면 이제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은 양인 이제 블루베리나 네. 아니면 특용 작물 쪽으로 좀 포도나 그쪽으로 좀 복합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어떤 과실 재배 이런 쪽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상당히 그 앞으로 이 밭비 더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익산 여순의 농장 김대연 대표 부부의 성실한 삶이 귀농인은 물론이고 일반 농가에게까지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귀농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여유와 행복한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사 현실에 맞는 준비와 농촌 사회에 대한 적응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순의 농장 김대연 대표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